신인간혁명 제17권 이케다 다이사쿠 본진 야마모토 시니치는 3월 29일 밤 시나노마치 창가 문화회관에서 열린 메구로구 멤버와 예정된 기념 촬영회에 참석했다. 이날 오후 시니치가 문화회관 집무실에 들어서자 보라색과 흰색 꽃을 곁들인 10송이 정도의 아름다운 창포꽃이 장식돼 있었다. 멋지군요. 누가 꽃꽂이를 했나요? 옆에 있는 간부가 대답했다. 오늘 기념 촬영하는 메구로구 부인부 멤버가 했습니다. 대단하군요. 이것은 대단한 싸움이었을 겁니다. 집념이 느껴집니다. 옆에 있는 간부는 신이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측근 간부는 그냥 창포꽃을 꽂아 놓았을 뿐인데 라고 생각했다. 그것을 눈치챈 듯 신이치는 말했다. 창포꽃은 초여름에 피는 꽃입니다. 3월에는 피지 않지요. 그 창포꽃을 꽃꽂이에 놓았습니다. 노고에 노고를 거듭해 준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리더가 그것을 알아주지 못한다면 회원이 가엾습니다. 간부는 둔감해서는 안 됩니다. 시니치가 직감했듯이 동지들이 창포꽃을 장식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필사적으로 감투한 드라마가 있었다. 한 달 전 일이다. 기념 촬영회를 맞아 메구로 간부가 검토해 당일 야마모토 선생님께 창포꽃을 꽃꽂이에 보내드리자고 결정했다. 창포를 승부로 내걸고 모든 활동에서 승리하자는 맹세로 삼자고 정했다. 창포꽃을 구해 꽃꽂이를 맡은 사람은 꽃꽂이 사범을 하는 총블록 위원 오카베 교코였다. 그녀는 자진해서 맡았지만 바로 난관에 부딪혔다. 꽃가게에 가서 물으니 가게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 무리입니다. 3월에는 창포꽃이 피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도 구할 수 없을 겁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포가 3월에 피지 않는다는 사실은 오카베 교코도 잘 알지만 꽃가게와 상의하면 어떻게 될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막연한 기대는 무너지고 말았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신심이다. 절대 단념하지 않겠다. 그녀는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고 필사적으로 창제하면서 도쿄의 주요 꽃가게를 차례차례로 알아봤다. 창포의 명소인 이비라키현, 이타코에도 문의했다. 그러나 어디나 대답은 마찬가지였다. 때로는 부인, 계절을 생각하세요 하고 비웃으며 대답하는 사람도 있었다. 기념 촬영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창포를 찾지 못했다. 그 보고를 들은 구의 간부가 말했다. 그럼 어쩔 수 없으니까 다른 꽃으로 합시다. 창포꽃에 구애받지 않아도 돼요. 오카베는 온화한 성품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단호한 말투로 말했다. 아니요, 찾겠습니다. 단념하기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한 번 정한 일이니까 그만둘 수 없습니다. 단지 꽃을 장식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메구로의 승리를 향한 맹세를 그리고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기계를 선생님께 전하는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리는 최후의 최후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원 또 기원하고 움직이고 또 움직이는 집념의 결실이다. 그녀의 기백을 접한 구의 간부는 다짐을 새롭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이 중얼거렸다. 그렇다. 단념해서는 안 돼. 오카베의 말이 모두의 마음을 고무시켰다. 구의 간부도 창포꽃을 구할 수 있기를 진지하게 기원하고 찾기 시작했다. 오카베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했지만 창포를 찾지 못한 채 하루 또 하루가 지났다. 기념 촬영회를 이틀 앞둔 아침이었다. 구내에서 세이쿄 신문 판매점을 하는 장년부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카베 씨, 창포꽃이 있어요. 사이타마에 일찍 창포꽃을 피운 농가가 있대요. 오늘 아침 일찍 라디오 방송에서 들었어요. 오카베는 제천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하고 확신했다. 오카베는 그 장년부원의 집에 가서 이야기를 들은 후 방송국에 전화를 해 창포를 재배한 농가가 어디에 있는지 등을 물었다. 그러나 방송국에서는 상세한 것을 알려줄 수 없다고 대답했다. 장사에 이용하면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녀는 열심히 사정을 설명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농가의 주소를 알아냈다. 이튿날 아침 오카베 일행은 자동차로 사이타마현 고시가야로 향했다. 이미 기념 촬영의 전날이었다. 도중에 길을 헤맸지만 그럭저럭 그 농가를 찾았다. 그런데 여기에 또다시 난관이 가로막고 있었다. 농장 주인인 중년 남성이 말했다. 창포꽃은 있지만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부탁을 받아 실험적으로 재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팔 수 없습니다. 겨우 창포를 찾았는데 절대 단념할 수 없다.
오카베는 결사적이었다. 어떻게 안 될까요? 실은 은혜를 입은 은사의 방의 제자인 우리가 맹세의 증거로 창포를 꼿꼿이 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창포라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포를 구하기 위해 도쿄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밖에도 있을 만한 곳은 모두 가봤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곳밖에 없습니다. 양보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녀는 머리를 깊숙이 숙이며 간청했다. 나눠줄 때까지 언제까지라도 계속 머리를 숙일 작정이었다. 농장 주인은 팔짱을 끼고 오카베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중얼거리듯 말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카베의 눈에는 눈물이 반짝였다. 필사의 일념이 난관을 무너뜨렸다. 간디는 단언했다. 이 세상에 진심으로 기원해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없다. 오카베는 이튿날 기념 촬영회 때 가장 아름답게 꽃을 피울 것 같은 모양 좋은 창포꽃 봉우리 10여 송이를 골랐다. 그리고 기념 촬영회 당일 오후 창가 문화회관에서 꽃꽂이를 했다. 집무실에서 그 창포꽃을 감상한 야마모토 시니치가 옆에 있는 간부에게 말했다. 창포, 꽃에 승부를 걸었군요. 여기에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반드시 이기고야 말겠다는 맥으로 전 동지의 결의가 응축돼 있습니다. 투쟁은 이긴다고 정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 승리를 향한 집념이 무한한 힘이 됩니다. 맥으로는 내가 새롭게 출발했던 땅입니다. 내 결혼 생활을 시작한 곳이 맥으로고 미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맥으로라는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뜁니다. 이겼으면 합니다. 맥으로 동지는 모든 면에 이기고 또 이겨 연속 승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니치는 생명을 말한다라는 책에 시를 적어 오카베에게 선물했다. 씩씩한 제2장의 출범, 창포 로고나. 밤, 기념 촬영장의 모습을 나타낸 신혜씨는 가장 먼저 이렇게 말했다. 맥으로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학계본부는 여러분의 생가요 본가입니다. 마음껏 느긋하게 즐겁게 쉬어가기 바랍니다. 기념 촬영을 시작했다. 신혜치는 청년부에게 오늘 모인 멤버로 맥으로 형제회를 결성해 정기적으로 본부에 모여 성장을 새기는 계기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했다. 나아가 참가자에게 이렇게 외쳤다. 인간은 수동적이면 참된 힘을 낼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말을 듣고 움직이면 생명도 약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역 광포의 책임을 짊어지겠다고 결심하고 스스로 행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주체자로서 일어서야 합니다. 그것이 지용보살이 나아가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면 환희가 솟아납니다. 힘이 납니다. 어떠한 위치든 모두가 맥으로의 책임자입니다. 아니, 나와 마찬가지로 회장이라는 자각을 지니기 바랍니다. 맥으로 여러분의 승리를 나도 내 아내도 날마다 진지하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본진 도쿄를 견고하게 건설하기 위해 23구뿐만 아니라 제2도쿄 본부라고 말하는 다마지구를 강화하는 일이 더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다마지구는 대도쿄의 베드타운으로 개발이 진행돼 인구도 급증하고 크게 발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거주하는 주민과 새로 이전해온 사람들 사이에 교류가 부족하고 주민 사이의 인간관계도 희박했다. 그러한 인간 유대의 결여는 여러 면에서 지역사회 번영의 장애가 됐다. 다마지구가 발전하려면 분단된 인간의 마음과 마음에 다리를 놓아 지역에 뿌리를 내린 새로운 인간 연대를 구축하는 일이 불가결했다. 신혜치는 여기에 창가학회의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깊이 자각했다. 제2 도쿄 본부는 3월 31일에 소카대학교 체육관에서 간부회를 개최했다. 신혜치는 이 간부회에 기쁜 마음으로 참석했다. 체육관에는 커다란 벚나무를 만들어 놓았고 꽃이 만발했다. 거기에는 우리 지역의 행복의 보물이라는 모두의 맹세가 담겨 있었다. 그 자리에서 신이치는 어서를 몇 구절 배독하고 보은의 소중함을 역설했다. 인간은 부모의 은혜를 비롯해 일체중생의 은혜, 국왕, 즉 사회의 은혜, 삼보, 불, 법, 승의 은혜, 또 스승의 은혜 등 여러 은혜를 입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타인을 모두 대립과 생존, 경쟁의 상대로만 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은덕을 마음의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간과 인간이 분단돼 서로 고독을 느끼며 소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한과 해안, 법안을 열고 은덕을 바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떠받치고 있는지 재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소외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이 솟아납니다. 불법은 그 은혜에 보답하라고 가르치며 거기에 인간의 길이 있고 불법자의 사명이 있다고 설합니다. 보은의 결여는 인간성의 붕괴다. 신이치는 보은이야말로 불법자가 갖춰야 할 삶의 자세이고 사회 공헌 활동도 본래 그 일념의 발로라고 말했다. 특히 절대적 행복의 길을 여는 불법을 알리는 절복은 그 자체가 최고의 보은 감사요 효양이라고 말했다. 이날 신이치가 가장 힘주어 주장한 말은 자신의 마음을 절복하라였다. 광선유포의 전진을 방해하는 요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 안에 있기 때문이다. 겁쟁이나 마음이 나약한 사람은 단념을 하며 더 이상 못하겠다, 이 이상은 불가능하다 하고 스스로 벽을 만들어 버린다. 또 만심은 방심과 안위를 낳아 패배의 무덤을 판다. 그 마음을 타파하고 자신을 절복해야 한다. 벽을 부수려면 결심을 해야 한다. 이뤄내겠다고 단호히 일념을 정하고 어본존께 서원의 제목을 끝까지 불러야 한다. 그리고 용맹하고 과감하게 행동하라. 달리기 시작하면 가속도가 붙는다. 기세를 더한다. 신이치가 제2 도쿄 본부에 거는 기대는 정말로 컸다. 인구 유동 상황을 보더라도 장래 제2 도쿄 본부는 하치오지나 다치카와 등을 중심으로 도쿄의 새로운 거점이 되어야 한다. 아니, 도쿄도와 함께 일본의 중심, 세계 교육과 문화의 중심 지역이 될 것이라고 신이치는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치는 크게 발전할 요체로서 자신의 마음을 절복하라는 말을 보낸 것이다. 혼신의 힘을 다해 지도를 마치고 신이치가 체육관에서 나오자 밖에 있던 수십 명의 멤버가 그를 발견하고 선생님 하고 외치며 달려왔다. 수고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오셨나요? 하치오지에서 왔습니다. 한 장년번이 대답했다. 이곳 현지군요. 하치오지는 머지않아 창가의 본진이 될 겁니다. 크게 발전합니다. 이곳에 세계 규모의 광선유포 이상향을 만듭시다. 예! 그 외 다른 분은 신이치가 다시 묻자 맨 앞줄에 있는 40대 중반의 여성이 큰 소리로 말했다. 저는 마치다에서 왔습니다. 마치다도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마치다의 시대를 구축하겠습니다. 신이치는 미소를 짓고 머리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기쁩니다. 믿음직스럽군요. 그런 기세가 좋습니다. 가족분들은 신심을 하시나요? 예, 남편도 아이들도 또 친정 부모님도 열심히 신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입회했는데 그때는 부모님도 언니들도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적도 있었습니다. 어째서 학교 훌륭함을 모르는 걸까라고 생각하며 안타까워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힘드셨겠군요. 그녀는 얼굴 가득히 미소를 띠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일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유쾌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혹독한 시련의 겨울도 승리의 봄이 오면 모두 기쁨으로 바뀝니다. 눈물이 있기에 웃음이 있습니다. 노고가 있기에 환희가 있습니다. 고토하고 있을 때는 왜 나만 이런 힘든 일을 겪어야 하나라고 생각한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원하고 바란 사명의 무대입니다. 고뇌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만큼 위대한 사명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당신은 가정 상황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일어서면 가정혁명이 가능하고 일가 화락을 실현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당신을 알면 모두 나도 할 수 있다고 희망을 갖겠지요. 용기를 내겠지요. 학계를 이해하지 못한 가족은 당신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무대였습니다. 부인은 여러 번 고개를 끄덕이며 신이치의 이야기를 들었다. 고난을 얼마나 극복했는지에 따라 인생의 충실감이나 통쾌함이 결정됩니다. 아무리 나이를 더해도 고투가 없으면 정신은 공소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충실하게 살기 위해 스스로 투쟁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도전 드라마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인은 상기된 얼굴로 대답했다. 선생님, 저도 투쟁을 일으키겠습니다. 새로운 도전의 드라마를 만들겠습니다. 신이치는 웃는 얼굴로 말했다. 열심히 합시다. 고토한다는 것은 인간혁명하는 큰 무대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했을 때 느끼는 기쁨, 상쾌함은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큽니다. 사람은 노고하고 끝까지 싸운 만큼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또 만납시다. 현재 여러분에게 마치다 힘내세요.
마치다 연전연승이라고 전해 주십시오. 멤버와 헤어진 신이치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것으로 도쿄혁명의 봉화는 올랐다. 광포 제2장의 조류는 도쿄에서 일으키는 수밖에 없다. 생각해보면 니치렌 대성인이 투쟁하신 무대는 정치, 경제의 중심지인 가마쿠라 도읍이었다. 가마쿠라에는 고뇌하는 민중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 종파와 막부 권력이 유착해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종교계의 타락이 현실상에 만연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광선유포의 봉화를 올리지 않는다면 입장 안국이라는 개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그 가마쿠라의 승리의 깃발을 세워야 비로소 광선유포의 물결이 온 일본에 퍼질 것이다. 그러나 그만큼 여러 종파와 권력이 결탁해 커다란 박해가 일어날 것도 당연히 각오해야 했다. 그렇지만 대성이는 그 가마쿠라에서 가면이 투쟁을 일으키셨다. 창가학회 또한 수도 도쿄에서 창설해 도쿄의 본부를 마련하고 광선유포의 투쟁을 일으켰다. 군부정부 시대부터 정치 권력은 탄압의 발톱을 드러냈고 전쟁 후에는 여러 종파가 증오해 찬 돌멩이를 마구 던지며 학회를 덮쳤다. 그러나 그곳의 본진을 둬야 비로소 광선유포를 실현할 수 있다. 아니, 난공불락의 광포라는 대도쿄성을 구축해야만 입정 안국의 영원한 기반을 만들 수 있다. 나는 세계의 희망이 될 광포의 모범 도쿄를 반드시 구축하리라. 도쿄의 인간 공화가 압도적으로 대승리한 깃발을 영원히 펄럭이게 하리라. 신이치의 결심은 깊고도 강했다. 광포 제2장이 본격적인 여정에 올랐을 때 당당하게 그 성구를 끄는 사람은 청년들이었다. 남자부는 2월 18일에 새로운 터전을 개척한다는 의의를 담아 제21회 총회를 료코쿠 니혼대학교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요 활동 방침으로 사회에 열린 청년 운동을 내세웠다. 그리고 반전 평화, 반공해, 문화보호 원칙을 확립하고 전쟁 부정 의식의 지속적인 개발, 핵무기 폐기와 부전을 위한 서명운동, 베트남 구호 모금 운동을 구체적인 활동으로 제시했다. 또 생존권을 지키는 청년부 호소문을 노무라 이사무 남자부장이 발표했다. 우리 창가학회 청년부는 생존권이라는 지상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 이 지구상에 항구적인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가져오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참을성 있고 꾸준히 계속해서 주장한다. 하나, 핵무기와 모든 군비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려 모든 전쟁을 패전한다. 둘, 환경 파기로 인해 나날이 생명의 생존 기반을 빼앗는 공해를 절멸시켜 생존권을 철저하게 지킨다. 셋,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적 풍조, 폭력, 인간성에 대한 부당한 억압과 싸워 참된 인간 해방을 지향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운동은 만인의 생존권을 철저하게 지키는 생명적 휴머니즘 운동이며 생명, 인격, 개인의 행복을 어떠한 경우에도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는 생명 존엄의 입장에서 전개하자고 호소했다. 또 사상, 신조의 차이를 초월하고 세계 평화를 바라며 생명의 존엄을 끝까지 지키려는 수많은 사람과 우호의 연대를 강하게 해 그 실현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이 호소문 채택은 일제히 일어서서 모두의 뜻을 모아 결정했다. 청년들은 마음속 깊이 맹세했다. 이 세상에서 불행과 비참을 없애자. 인류 최고의 예제인 불법을 사회에 열자. 성운의 지자는 세간의 법 이외에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 어서 1466조 고 말씀하셨다. 입정 안국의 사명을 자각한 청년들의 가슴에는 사회 건설의 투혼이 혁혁하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인류가 당면한 여러 난해한 문제를 정면에서 대처하면서 본격적으로 일어선 청년들의 씩씩한 기계가 믿음직스러워서 기뻤다. 이 남자부 총회에서 신이치는 인생을 승리로 장식하는 요체로서 신심, 견식, 노력, 인정, 목표라는 5항목을 제시했다. 그는 또한 방면마다 열리는 청년 모임에 참석해 함께 광포 제2장을 향해 출범하고자 결심했다. 그리고 3월 4일에는 사이타마, 지바, 이바라키, 군마, 도치기의 청년 대표들이 도쿄 니혼대학교 강당에 모여 실시한 간토 남자부 총회에 참석했다. 인사를 하기 위해 일어선 신이치는 결연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제2장의 새로운 출발의 즈음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감투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결코 내가 부탁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도 도다 선생님의 횃불을 이어받아 스스로 달릴 수 있는 한계까지 끝까지 달렸습니다. 광선 유포는 타인에게 부탁을 받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용의 보살이라는 자각과 이 세상에 태어난 자신의 사명으로 어찌할 수 없는 구원의 생명이 발동해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발적 결의와 능동적 실천이 없는 사람은 이미 제2장의 투쟁을 짊어질 용사가 아닙니다. 학교의 진실한 권하가 아닙니다. 이 제2장은 광선유포를 본격적으로 실천하는 단계이며 본격적으로 신심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짊어질 수 있는 실천자입니다. 성운의 니치렌의 제자들은 겁쟁이로서는 할 수 없느니라 어서 1282쪽라고 말씀하셨듯이 겁쟁이로서는 끝까지 싸울 수 없는 시대입니다. 남자부 여러분이 부르는 애창곡 가사 중에 벗도 도중에 쓰러지더라도 맹세 잊지 말자, 맹세 잊지 말자, 혁명해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결코 잊지 말고 소리 드높이 부르면서 힘있는 법전의 용사가 되기 바랍니다. 이 노래는 2월 남자부 총회에서 발표한 지 얼마 안 된 벌판에 맞서다라는 애창곡이었다. 어떠한 시련도 폭풍우도 극복하고 가면이 홀로 일어서 사제의 길을 가는 사자가 되자는 남자부의 뜨거운 맹세를 노래한 곡이다. 신일치는 청년들의 기상을 찬탄하며 광선유포의 주체자가 되라고 호소했다. 청년만 육성하면 미래는 열린다. 청년을 위해 목숨을 걸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던지자. 그것이 신해치의 맹세 후 결단이었다. 그는 촌음을 아껴 청년과 만나고 회합에 참석해 유언을 하는 심정으로 광포 제2장의 새로운 지침을 제시했다. 3월 11일 니온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여저부 총회에서는 성장의 양식으로 발심, 진보, 연대, 선미, 전망이라는 5항목의 지침을 보냈다. 이 중에 선미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기쁨을 주는 숭고한 삶의 자세다. 이어 이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대학부 총회에서는 인간학의 권위자에게 교학을 근본으로 폭넓게 학문의 도전을 향상은 청년의 이명이다라고 지도했다. 그리고 열흘 뒤 21일에는 첫 규슈 청년부 총회를 맞아 정신, 연찬, 성실, 품격, 연지를 행동 규범으로 제안했다. 다섯째 연지는 지속이라고 해석해도 좋다. 확고한 지침은 미래를 지향하는 청년에게 희망의 등대가 된다. 청년들은 이 지침을 가슴에 품고 용감하게 뛰어나가 새로운 세계의 드넓은 바다로 여정을 떠났다. 이 1973년은 언론의 본진 세익교 신문사도 또한 새롭게 출범했다. 2월 말부터 4월 초순에 걸쳐 해외 상주 특파원 제1진을 홍콩, 미국의 시카고와 샌프란시스코, 프랑스 파리에 파견했다. 모두 청년이었다. 세계 광포 제2장의 개막을 맞아 세계의 세익교로 비약하기 위한 새로운 포석이었다. 신해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 전력을 기울여 엄하고도 따뜻하게 계속해서 격려했다. 한 번 간 이상 그 나라의 흙이 되겠다는 각오로 임하라. 그 나라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진력하라. 해외 생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재미삼아 한다면 자신도 정체하고 주위에도 폐를 끼친다. 특파원은 모두 주옥 같은 인재다. 그러므로 신이치는 전원을 대성시키고 싶었다. 그가 심은 격려의 씨앗은 마침내 훌륭히 꽃을 피운다. 그 속에서 각국의 이사장으로 활약하는 멤버가 탄생하는 것이다.